예, 덥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더위가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오면 통상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지만 이번에 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뭐 덥다는 얘기 계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최고 기온 35도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국장님께서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덥다고 느끼십니까?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예. 정말 많이 더워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제 요즘에는 양산 들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왜 들고 다니는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이걸 국지성 소나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잦아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장마철 후반에 예. 들어서면 이제 대기는 이제 습하고 이제 기온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고기압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네. 산발적으로 이런 국지적인 소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일 이런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 한창 계속될 것 같이 덥다가도 뭐 절기 처서가 되면 뭐 신기하게 좀 시원해지고 그랬었던 것 네. 같은데요. 올해 처서 8월 22일입니다. 뭐 작년까지는 절기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다고요? 이제 보통 입추 지나면 보통 이제 더위가 꺾이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계에 좀 변수가 생겨서 일본 쪽으로 태풍이 한 4개가 그 지나가면서 그 열기가 좀 추가적으로 고압부를 강화시킨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그렇게 더위가 워낙 이제 심하니까 당분간 지속될 걸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기상청 예보에 보면 이제 처서 전후로 지금 비예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압골이 조금 지나간다는 이제 뜻이고 그때 좀 잠시지만 좀 한기가 조금 내려올 수 있는지 예.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씨 전망을 쭉 봤는데 물론 뭐 지난주 워낙 더웠으니까 그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래도 열대야 무더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온 수준이에요.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게 근데 8월 이제 말쯤인데 왜 계속 더운가 이 무더위의 원인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여름철 무더위가 오는 건 고기압에 갇혀 있어서 열돔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보통 계절적으로 이제 끝날 때가 됐지만 지금은 보통 이제 기압계가 정체하면은 한 1, 2주 정도씩 이렇게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압계가 좀 소통이 원활해지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조금 그런 변수들이 생겨날 조짐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요즘은 열대야가 최장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 서울에서 열대야 무려 29일간 이어졌는데요. 무려 거의 한 달 가깝습니다. 이렇게 밤이 돼도 열기가 가시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열돔에 갇혀 있다 보면 일단 공기가 수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기 중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밤에 야간에 지면에서 복사 냉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좀 시원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열대야가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화면에도 열대야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우리가 열대야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날이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계속되고 네. 있어서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인데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예. 낮에 폭염 일어나는 것과 지금 같은 기상 조건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올해 이제 정체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좀 이제 기압계가 조금 기압골이 지나가면 예. 아마 조금은 이제 괜찮아질 누그러질 가능성은 어허. 있어 보입니다만 뭐 워낙 이제 이번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러면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열대야 이렇게 한
여름에 며칠 정도 지속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뭐 최근 뭐 기록에도 나왔지만 뭐 가장 길었던 게 이번 다음으로 길었던 게 서울 같으면 26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적은 게 보통 예년 수준이었죠. 예. 예, 뭐 태풍 종다리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지만 종다리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그동안 한반도에 태풍 소식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뭐 워낙에 더워서 이 더운 폭염이 태풍을 밀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태풍들이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태풍 4개가 다 일본 쪽으로 향했었거든요. 이 태풍 북상 경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게 그 우리나라 무더위를 가져온 이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 초반에는 태풍이 이제 중국 남부 내륙 쪽으로 일부 지나가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종달이 이전에 4개 태풍은 또 이 고압부를 피해서 일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일단 이 고압부가 이 태풍을 좀 이렇게 비껴나게 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고기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태풍이 좀 일본 쪽으로 향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례적으로 좀 고위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필리핀 부근 해상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북태평양 고압부가 남쪽으로 많이 서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근에서 발생하지 못하고 좀 고위도로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니까 아무래도 태풍도 뭐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그럼 태풍이 온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를 보통 몰고 오니까 비 내리고 오면 또 시원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안 그렇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태풍은 이제 열대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올 때까지는 찜통 더위를 예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강한 태풍일 경우에는 그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이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태풍이 시원 더위를 이제 물러나게 해준다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종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태풍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면 뭐 저기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부근 해상에서 또는 육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열과 수증기를 그냥 한반도까지 가져오고 거기에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얘기가 되니까 예. 이제 열대야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종다리가 지금 사실 이번 여름이 되고 거의 처음으로 맞는 태풍 소식인 것 같거든요. 원래 이렇게 태풍이 좀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해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뭐 저기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황은 조금씩 어렵지만 다릅니까? 태풍이 거의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해도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태풍 종다리는 뜨거운 공기를 안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그 무더운 예. 찜통 더위가 이제 그 종달이 영향을 받는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태풍 종다리 내일부터 제주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최대 100mm의 비에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이 태풍도 태풍이지만 이제 남풍을 타고 많은 다량의 수증기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도 뭐 장맛비가 금년에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비가 오니까 이제 시설물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특히 이제 피서철 막바지인데 또 계곡 같은데 특히 남부 지방 같은 데는 이 또 그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비도 비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열대 저하부나 약한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풍랑이나 이제 바람도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 당국의 그 특보를 따라서 잘 대응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릴 네.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을 태풍 진짜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추세고 종다리를
이후로 또 태풍들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망되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선 지금 당장 상황으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열대 고압부가 지금 많이 서쪽으로 확장돼 있는 상태라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제 9월이 되면 아마 또 기압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필리핀 부근 이런 해상에서부터 좀 강한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바다 수온이 9월, 10월까지도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10월 하순까지도 태풍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비는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뭐 해수 온도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펄펄 끓는 바닷물 온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촌 평균 해수면 온도가 1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최고 기온 28.9도의 해수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온 상승세는 멈췄다고 하는데 슈퍼 엘니노 영향은 또 위험은 또 있다고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해수 온도 상황은 이제 그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이제 중립 상태고 가을이면 이제 라니냐로 전환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수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엘니뇨 페이스가 됐을 때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슈퍼 엘니뇨도 좀 더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슈퍼 엘니뇨 뭐야? 슈퍼 엘니뇨가 네. 뭐지라는 생각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서요. 보통 예. 이제 우리 엘니뇨를 따지는 기준을 예. 동태평양의 일정 감시 구역의 이제 평균 온도가 수온이 이제 평소보다 한 이제 0.5도 이상 몇 개월 지속이 되면 엘니뇨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슈퍼 엘니뇨는 그걸 훨씬 넘어서 한 2도 이상 이렇게 3개월 정도 지속하면 이제 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결국 이제 그게 동태평양의 어떤 전반적인 수온 상승의 어떤 아하.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바다도 더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바다가 그렇게 더워짐으로써 즉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뭐 당장 사회적으로는 이제 양식장의 오류가 뭐 폐사한다든지 아하. 또는 뭐 적조도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보통 이제 바다 생태계를 좌우하는 이제 조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예. 산도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해양이 많이 좀 황폐해질 걸 아. 우려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예. 해역에서는 오종 변화도 많이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난류성 오종들이 어허. 많이 오고 대신 우리의 종전의 먹거리였던 뭐 그런 한류성 오종들은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아, 않습니까? 해파리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좀 수온의 영향인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먹는 물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먹는 물은 이제 그 요즘 좀 계속 이슈되고 있는 녹조류가 번식하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렇다면 이 녹조가 물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거라면 수온이 내려가면 녹조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광합성이 되려면 이제 수온도 변수지만 햇빛도 필요하고 또 저 인이나 질소 같은 이제 영양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수질 관리를 차원에서 뭐 저 가축 분뇨라든지 생활 하수도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구름이 많이 끼어서 비가 좀 온다든지 그리고 또 수온 자체도 결국 물이 자주 섞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가 좀 와서 예. 좀 강수량이 늘어나서 좀 유량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녹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 글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관련이 돼 있지만 네. 이제 강수량만 놓고 본다면 이제 다음 주 수목 사이에 이제 비가 예보돼 네.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많이 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참
무더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무래도 온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2,800명을 넘어섰어요. 온열 질환이라는 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열사병이 있는데 뭐 호흡 곤란도 일어날 수 있고 근육 경련도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이제 실신한다거나 해서 어떤 의식의 변화도 가져오는 그래서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2,800명 넘어선 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좀 금년에 이제 더위가 심한 거니 좀 많은 좀 상당한 좀 높은 상태로 봐야죠. 온열 질환자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변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네.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응급처치법 알아두면 좋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그 쉬운 거는 일단 우선 열을 식힐 수 있게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또 뭐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든지 그렇지만 좀 증세가 좀 심하면 일단 119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류의 온열 질환 같은 것들이 그냥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면 좀 쉽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제 예. 사람마다 또 신체 조건마다 다르니까요. 특히 이제 그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취약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온열 질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열사병 말씀해 주셨는데 일사병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온열 질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다 너무 더워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이만큼 더울까? 그럼 내후년에는 더 덥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예 기후가 좀 바뀌어 간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문가들의 네. 평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문가 의견도 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당장 뭐 전 지구의 어떤 평균 온도 분포로 계속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 뭐 한 지난 10몇 년을 놓고 보면 뭐 매년 순위가 뭐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큰 추세로 보면 계속 그 급값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폭염백서를 발간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폭염백서.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더위가 심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폭염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예방 조치라거나 또는 각종 대응 방안을 좀 심도 있게 이제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기상 업무는 주로 예측을 통해서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3배 정도 빠르게 더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더운 수준이 동남아시아 날씨보다 더 덥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더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화가 이제 빠르게 진전하면서 주로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하고 시설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도시화가 되면 우리 이제 열섬 효과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온도 올라가는데 보통 그 효과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한 30에서 50% 정도는 그 도시 발전에 따른 그 추가적인 기온 상승 효과가 있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지구 온난화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속한 도시화까지 네. 우리나라를 더워지게 하는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더위 그리고 태풍이 오는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우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